막 하고 앉아있네. 타란티즘, 이건 네. 뭐 쿠엔틴 타란티노의 사상입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이건 남부 이탈리아에 있었던 어떤 현상입니다. 아, 너무 신기하죠. 남부 남부 이탈리아. 이탈리아에만 있었어요? 네네. 아니. 뭐 비슷한 건 여러 군데도 있었지만 딱 타란티즘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지금 현재 이제 기록된 건 남부 와, 이탈리아에 저런 명칭 자체가 있는 거예요. 있어요. 와,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거미 얘기라고. 네, 그렇죠? 거미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탈리아 풀리아 지방의 남쪽 끝 살렌토. 살렌토 반도라고 그 장화의 뒤축, 그 뒷국 거기가 그 부분이에요. 살렌토군요. 예. 그래서 태양과 고독에 의해 갈라진 땅. 사람들은 마른 흙 위를 걸어 다닌다. 수세기를 거치며 돌들은 부서지고 부식되었다. 고통과 희망이 그 안에서 서로 겨누는 교회는 침묵 속에 메마르고 되게 부서진다. 문학적인 글인데 이건 네네, 뭐 어디서 인용한 거죠? 네, 여기는 독이 서린 땅. 저기서부터 중요해요. 독이 서린 땅. 오. 대낮의 열기 속에 광기와 결핍의 거미, 타란툴라의 지배가 시작된다. 그 둥근 땅 위에서 고된 노동밖에 알지 못하는 이들의 약해진 몸, 피 속을 흐른다. 이렇게 해서 거미에 물린 여인을 타란타테라고 합니다. 와, 단어도 있어. 타란타테. 권태가 이 질병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이 질병은 빠른 리듬으로 끊임없이 계속되는 음악과 거미의 춤, 타란텔라에 의해서만 치유될 수 있다. 되게 이상해요. 지금 굉장히 여기가. 신기하죠. 네. 이건 이탈리아 네. 이제 시인이 말한 살바토레 콰지모도. 역시 이제 표현이 멋있다 했더니 네. 노벨 문학상 수상자예요. 네, 그 사람이 이제 쓴 거고 이제 네. 이게 어떤 다큐멘터리의 그 도입부 나레이션이었습니다. 아, 근데 거미 얘기를 하길래 우리 거미 네. 물리고 죽고 이런 얘기인 것 같더니 뭐 네. 그런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맞습니다. 얘기가. 네. 그래서 이걸 이제 타란티즘이라고 하는데 그 우와. 질병을 타란티즘 그리고 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의뢰까지를 합쳐서 이제 타란티즘이라고 하는데 이 타란툴라라는 독거미에서 물려서 생긴다고 여겨졌으며 이 병에 걸린 이들에게는 극도의 피로감, 무력감, 근육통, 구토 또는 정신적인 흥분, 뭐 안절부절, 뭐 온갖 거 약간 뭔가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문제가 생기는 그러게요. 거예요. 고통이 생기는 거죠.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이는 특정한 음악과 춤으로만 치유될 수 있다고 저 믿어졌다. 부분이 네. 음악과 춤이라니?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국종교문화연구소의 그 최화선 연구원의 글에서 이제 찾아온 한국에 것입니다. 저런 걸 네. 연구한 사람이 다 있구나. 네. 그래서 타란티즘이란 무엇인가? 남부 이탈리아. 그 중에서도 저 풀리아 지방이라고 하면 굽을 그 장화 뒤쪽 굽에서부터 조금 이렇게 길게 올라간 주거든요. 아, 네. 그 지방에서 딱 조 아래 굽, 마지막에 굽이 있는 딱 저. 맨 끝에. 네네네. 예. 뒤축의 굽. 딱 네. 그 지역에 이제 몰려있는 어떤 살렌토 반도에서 오랫동안 와. 관찰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이제 찾아가서 와. 찾아온 거죠. 그냥 어떤 사람이 여름에 갑자기 쓰러지거나 이제 발작을 하거나 우울, 경련 같은 증상을 보이면 사람들은 이거 타란툴라 거미에 물렸다. 그 열사병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네. 열사병이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설명합니다. 그래서 치료는 음악과 춤으로 치료를 하는데 악사를 불러야 돼요. 악사를 불러다가 며칠간 춤을 춰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아니 며칠간의 열사병은 그때 걸리겠는데요? 네. 마지막에는 6월 29일 이제 갈라티나 산 파울로 예배당을 찾아가서 이제 의뢰를 마무리하는 걸로 와. 가는 시기입니다. 돈도 많이 들겠다. 네, 이 모든 의뢰 증상의 설명, 뭐 증상이나 설명, 뭐 의뢰 이 모든 묶음을 이제 타란티즘이라고 다 부르고. 합쳐서. 네, 다 합쳐서 병도 타란티즘이지만 이 네. 병의 이제 증상이나 이런 설명하는 거 의뢰 뭐 이런 걸 다 합쳐서 타란티즘이라고. 샤머니즘이라고 하듯이 네네. 그런 것을 약간 그 좁은 영역에서의 네. 표현이군요. 샤머니즘 비슷하게 이제 타란티즘인 그러네요. 거죠. 그래서 저기 이제 지역들. 평생 처음 듣는다. 네, 한 8군데의 마을인데요. 사실은 여기가 더 많았을 거라고 짐작은 되는데, 기록된 게 이제 저 8군데 정도에, 그래서 저 구두 뒷굽에 저 정도에 네. 몰려 있습니다. 아니 제가 전 교수님이 뭔가 네. 갖고 오면 항상 네. 이거 뭐 저도 들어봤어요라든가 늘 반응이 저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실제로 네, 그랬고 네, 이제 서서히 모르는 게 나오죠. 이거는 평생 처음 들어봐 진짜. 진짜 서서히 모르는 게 나오기 모르는 게 나오기 시작했죠. 시작하네요 이제. 네. 그래서 4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소노, 살투, 칸투, 콜로리부스. 오, 네, 그래서 소리, 춤, 노래, 색채. 라틴어네. 네. 네, 그래서 이 인문학자 그 가우덴치오 메를라라는 사람이 타란티즘을 이제 그 한 줄의 라틴어로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4개의 어떤 요소를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그리고 이 문장이 이제 수백 년간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분석 툴이 됩니다. 이 4가지. 소리가 있어야 되고, 춤이 있어야 되고, 노래가 있어야 되고, 색채가 있어야 된다.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저거를 수백 년 동안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다고요? 네네, 그렇죠. 왜 난 약간 처음 듣지 근데? 근데 듬성듬성
했고,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떤 토속 문화나 이런 것을 이제 그런 어떤 토속 종교 이런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남부의 어떤 사람은 한국의 샤머니즘을 모르듯이 우리는 그렇겠네요. 이건 뭔가 글로벌적으로 알려진 건 또 아니니까. 지역 특성이니까. 네, 그래서 소리 같은 경우에는 드럼과 탬버린, 그러니까 드럼이란 거는 이제 그냥 제가 치는 그런 드럼은 그러니까 아니고, 북이겠죠, 네, 그냥. 그런 북인 거죠. 그런 탬버린의 반복 리듬, 그리고 막 바이올린과 아코디언, 선율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 그 드럼이 트랜스의 진입을 결정을 해요. 샤머니즘들에서 많이 네, 네. 나오는 그렇죠. 그래서 트랜스 곡선. 상태가 됐다가 쓰러졌다가 하는 것을 반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춤은 희생자가 춥니다. 아프다고 그러지 이렇게 않았어요? 쓰러지는 건데 그게 열사병 같은 쓰러짐이 아니고 음. 뭔가 무력과 우울증 좀 비슷한 그런 방식인 거예요. 우리 다들 한번 좀 우울증과 무력으로 쓰러져 본 적 있지 않나요? 네네. 술 먹고? 네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춤은 두 단계로 나뉘는데 바닥 단계에서 누워서 머리맡에서 천천히 그냥 이렇게 손이나 머리만 이렇게 움직인대요. 이거 천사, 네. 눈에서 천사 만들듯이. 네, 네, 이렇게 움직이다가 드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벌떡 일어나서 기립 상태가 되어서 이제 막 발을 구르면서 이제 탈진할 때까지 반복하고, 그리고 드럼을 멈추면 다시 쓰러졌다가 다시 드럼 치면 다시 일어나서 춤추고, 이게 며칠간 시퀀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노래들은 좀 슬픈 걸 좋아한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애상적이고 어두운 선율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키르허가 기록한 그 타란티즘에 대한 어떤 기록에 따르면 뭔가 노골적인 사랑 노래나 이제 성적 암시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색채가 있는데 방을 꾸며놔야 돼요. 이 환자가 치료받기 위한. 예. 그래서 빨강, 초록, 검정, 노랑의 어떤 천이나 리본을 잔뜩 꾸며놓고 그 안에서 이제 환자가 그 안에서 이제 자기가 반응하는 색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약간 이런 식이에요. 아니, 네. 그러니까 본인이 무당이 되는 느낌이에요. 네, 약간. 네, 그쵸. 본인 아픈데 지금. 네, 아픈데. 그래서 이제 흥미롭다. 굉장히 신기하죠. 네.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어떤 치료사적, 과학의 발전사적으로 한번 추적을 해본 거예요. 왜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시작했는지. 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름철, 보통 항상 여름에만 발병합니다. 보통 거의 대부분 여름에만 발병을 해요. 여름철 위기가 오면 가족들이 우리 타란티즘, 우리 거미에 물렸다. 타란타테가 생겼다 라고 하면은 방을 비우고 치료 공간을 이렇게 조성하고 막 리본으로 막 끈이나 리본 이런 걸로 치장을 하고서는 돈을 모아서 악사를 저 부릅니다. 그냥 뭐 거의 뭐 연례 행사를 일어난 당연한 일이었군요. 네, 이렇게 악사를 부르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근데 그 네, 거미가 여름에만 나와요?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렇게 여름에만 항상 이렇게 벌어지는. 열사병이라니까 열사병. 네, 그래서 빨강, 초록, 검정, 노랑 벽을 막 이렇게 치장을 할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환자 손에도 쥐어주고 해가지고 환자가 어느 색에 반응하는지 관찰하는 것도 그 악사와 가족이 봐야 되는 관찰의 어떤 그 의무 중에 하나인 거예요. 뭐에 반응하는지. 그래서 기질에 맞는 걸 찾아야 돼. 자기 뭔가 포컬 찾아야 돼요. 퍼스널 컬러를 딱 찾아야 돼. 이거다 이런, 오늘은 빨강이다 뭐 약간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리고 향기 나는 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막 와. 바질, 민트, 루 이렇게 허브들 있잖아요. 허브계통을. 예, 허브계통을 잔뜩 해서 공기 자체를 좀 재설계를 냄새는 합니다. 바질이 좋죠, 바질이. 네, 근데 나는 바질. 네, 바질. 저 경우 나는 네. 바질로 하겠어요. 우리는 이제 저런 어떤 허브가 많으면 약간 뭔가 최면 효과를 내는 허브를 쓰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만히 예전에 했던 거 혹시 제가 마이아즈마 또는 미아즈마라고 해서 공기가 나쁜 공기가 질병을 옮긴다고 맞아요. 했던 거, 네. 예, 그런 식인 거예요. 공기를 좀 재설계를, 치유를 위한 공기를 재설계를 해야 되는, 좋은 향기로 가득 차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주술적인 기능도 하지만 진정하기도 하고 각성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공기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울도 세우는데 거울도 정말 재밌습니다. 방 한쪽에 거울을 세워서 춤을 추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자아를 재대면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춤을 추면서 뭔가가 떠나가거나 하는 것을 이제 투사하는 장치이기도 하죠. 굉장히 의식적이죠.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물통도 필요한데 환자가 뛰어들거나 머리를 담그는 용도에. 더워서 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땀과. 진짜로 더워서 네, 맞아요. 진짜로 더워서 땀과 오열. 땀과 오열. 그래서 강력한 순환 속에서 이제 물로 식히는 거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또 정화의 수단으로 그때 보기도 한 거고요. 어쨌든 땀도 씻어내고 오열도 씻어내고 이렇게 한 번씩 확 정화도 하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악사를 계약. 그래서 게 필요하고. 네, 마을에서 돈을 모아서 타란타테가 생기면 그 가족이 할 수도 있지만 좀 돈이 부족하니까 항상 마을에 기금을 모았어요. 이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악사를 고용해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바이올린, 아코디언, 드럼 악사 이런 식의 이제 2명에서 한 4명 정도의 악단이 브레멘의 그러니까 음악. 전시전에는 저런 식으로 또 뮤지션들이 뭔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저것도 어려워요 이제. 그쵸. 브레멘 음악대처럼 정말 악대가 와가지고 네. 이거를 이제 치유하러 오는 거예요, 진지하게. 그래서 며칠치 며칠치 보수. 보수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저 뮤지션들한테 대목이잖아요 저때. 대목이죠. 여름에. 타란타테 대목인 거죠. 이게. 빈곤한 마을에서는 여기서 의뢰를 못하기도 합니다. 돈이 없어서 네. 재능 기부 이런 게 필요한데. 네네네. 아니, 근데 무슨 마을굿 같은 느낌도 있어요. 네네.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그러게. 이 준비 자체가 이미 치료예요. 진짜 그렇네.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환자가 됐는데 온 가족들과 마을들이 모여서 이거를 준비를 하는 것 자체를 보는 게 어느 정도 심리적인 치료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준비 자체가 치료의 어떤 역할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병자에서 그냥 병자라는 건 이 농번기에 그 이탈리아 남부라는 건 얼마나 가난한 동네였고 농번기 힘들잖아요. 이런 데서 병자라는 것은 그냥 이제 축내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곡식을 축내고 그리고 뭔가 약간 한 사람의 몫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노동력의 도움은 네. 안 되고. 안 되고 그런 병자에서 어떤 의뢰의 주인공으로 올라가는 약간 이런 식의 그러네요. 예. 의미가 있다고 그러고. 굉장히 이제 사회 심리적인 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역할이 바뀌는 걸 마을과 가족이 그 전환을 승인하는 것에서 절반은 이제 치료되지 않았나. 진짜.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재밌을 거라 그랬잖아요. 멋있다. 이거 네네. 그 뭔가 축소되고 억압된 자아를 풀어내는 네. 뭐 그런 이 의뢰의 역할도 하는 네. 거잖아요. 그 모든 그렇죠. 과정에서. 그래서 그렇죠. 거미에 물리는 게 왜 꼭 여잔가? 라는 것도 네? 생각해 볼 만한 거죠. 꼭 여자였군요. 남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여자거든요. 아. 대부분 왜 꼭 여자가 이런 일이 많이 겪었는가? 네. 그쵸. 그 네. 샤먼 그거네요. 네, 그래서 반혼수 상태에 있다가 탈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트랜스 상태가 됐다가 다시 탈진, 요거까지 이제 며칠이 걸리는 시퀀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하나 치료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닥에 누워서 누운 채로 시작을 하는데, 악사가 의사라고 읽을 뻔했어. 나도 모르게. 악사긴 해. 의악사예요. 사실은 그 선율을 바꿔가면서 시험을 합니다. 마음에 드는 게 나올 때까지. 이 사람한테 뭔가 와닿는 게 나올 때까지. 그래서 악사가 이제 실력이 없으면 안 되겠죠. 약간 나는 이제 메들리가 몇 개 없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많은 메들리와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온갖 양식을 시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뮤지션 출신이고 네.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저걸 들은 부담이 막 와. 뭐 이제 어떻게 해야 얼마나 되나. 준비해야 되나? 내가 이제 내 준비한 메들리 다 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그리고 그러니까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 장르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죠. 장르와 네. 박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내가 것이며. 이건 좀 약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속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속추가 머리가 되는 것이냐.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악사가 다침. 그래서 뭔가 머리와 팔만 누운 채로 머리와 팔만 이제 움직이고 있다가 따라가 느리게 이제 움직이고 있다가 뭔가 특정 선율에 딱 반응을 합니다. 근데 특정 선율에서 갑자기 어깨가 올라가거나 손끝이 떨리면 그러면 그걸 이제 막 조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계속 야, 이것만 조진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계속 반복이 되기 시작. 이거다. 그래서 찾은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치료랑 비슷하죠. 뭐 온갖 때 막 다 이렇게 어디가 아픈데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자고 치료하다가 딱 환자 딱 여기가 아픕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입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를 막 이제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악사의 역할은 선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발견하고 나면 진료가 끝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치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머는 이 진짜 트랜스 상태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드러머도 진짜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지칠 때까지 본인도 쳐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지치느냐, 내가 먼저 지치느냐. 약간 이런 식의. 그 드럼은 몸도 힘쓰잖아. 네. 근데 그쪽이 만약 체력이 더 좋으면 이제 드러머가 이제. 그래서 여자인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남자는 못 치료합니다. 남자는 치료 안 됩니다. 막 약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남자는 너는 물린 거 아니야. 너는 그 열사병. 너는 열사병 약간 이렇게 무물물 뒤집어 씌고 나라. 그렇게 돼. 그래서 이 목격담에 따르면 드럼이 멈추면 환자가 곧바로 기절할 때 무너졌다가 다시 울리면 춤을 재개한다. 이런 식으로 환자를 며칠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제 치료를 해버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립 단계로 올라온 순간 드럼이 막 들어오면 이제 환자가 올라올 거잖아요. 몸을 일으키고 막 빙빙 돌고 악사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가 저게 특이한데 그 거미를 죽이는 몸짓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발로 어. 밟아서 죽이는 와. 몸짓을 반복하는 거죠. 어. 너무 신기하죠, 저는. 신기해요. 네. 실제로 거미가 있긴 있는 거예요, 저기? 아, 거미한테 물린 건 맞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해석이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어떤 그 자연과학과 의학, 치료의 역사에 이제 드러나기 시작, 서서히 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땀을 막 이렇게 비 오듯 흘리고 이러면 땀을 이제 이렇게 흘리기 시작하면 이제 치유가 된다. 지금 땀을 통해서 독성을 그 거미의 독을 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물에 담그고 물을 뿌리고 하면서 이제 독을 씻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땀은 이제 물질적 기운 거야. 이건 독이야. 그래서 그 땀을 잔뜩 흘리고 나면은 이제 개운해진다. 약간 이런 느낌의 약간 사우나를 예, 이렇게 열로 이열치열 방식으로 사우나를 이제 본인의 몸으로 해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 너무 때가 신기하죠. 피 빼서 치료 많이 했을 때 아니에요? 네네네네네 맞아요. 신 땀인 거네요. 예, 왜냐하면 이게 중세부터 있었던 것이기 네. 때문에. 사열법. 네네. 그리고 나서 이거의 마지막은 6월 29일 갈라티나에 있는 산 파울로 예배당, 상 세인트 파울로 예배당. 네, 마운틴 아니고. 네, 마운틴 아니고요. 그래서 갈라티나 그곳에 이제 산 파울로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성지순례의 어떤 구획의 한 일부였다고 하는데 거기를 방문하면서 끝납니다. 아. 왜냐하면 거기가 사도 베드로와 바울의 이제 축일이고 6월 29일이 그리고 뱀과 독을 다스리는 성인으로서 바울이 숭배됐거든요. 그러니까 뱀과 독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타란티나도 독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바울한테 이제 가서 마지막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순례길인 거잖아요, 결국은. 순례를 가서 거기서는 그 가족 이웃과 함께 이제 순례를 떠나서 갈라티나를 찾아서 그 예배당 안에서 성인의 우물을 마시거나 그리고 아니면 뭐 몸에 바르거나 진짜 바닥에 쓰러져서 구르거나 뭐 예배당 창문 앞에서 크게 울부짖거나 하는 식으로 타란타테가 본인을 또 치유하기도 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아니 근데 저기 가까이서 이렇게 망정이지 뭐 이탈리아 북부에 그러면 곤란했겠는데요? 그렇죠. 가까이 있는 데로 갔겠죠. 네, 뭐. 가까이 거기서도 마침 모시고 있고 뭐 그러니까 약간. 마침 가까운 데서 하니까. 그래서 이 순례로 그 해의 의례가 봉인이 되고요. 다음 여름이 와서 또 재발하거나 또 다른 사람이 걸리거나 하면은 또 다시 찾아올지 모릅니다. 날짜가 저렇게 정해지는 거면 네네. 저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저기 모였겠는데요. 네, 6월 29일 그렇죠. 날? 타란타테가 많이 모이죠. 네네. 아니 그리고 어떤 병인데 환자- 날짜 맞춰가지고 발병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6월 29일 전에 끝나야 되는 거죠. 네, 발병이. 네. 어떤 환자는 30년 이상 매년 재발했다고 합니다. 체력도 좋아.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기록에 보면은 그들은 성인이 베풀어준 이 자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고통을 내려놓을 수 있다. 이런 식의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1959년 그 데마르티노의 기록이 있는데 이게 이 데마르티노가 기록한 게 지금 이 타란티즘을 해석하는 가장 최근 뭔가 아니, 연구서 같은 거예요. 59년까지 했단 말이에요, 저게? 있어요. 거기까지 아직 남아 있었던. 수백 년 동안 네네네. 계속된 거구나. 있었습니다. 와.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하죠. 해석의 역사가 아, 15세기에는 그냥 직접 목격한 걸 기록한 수준이었는데 그때 기록했을 때만 해도 뭐 드럼과 기절의 장면이 뭐 바뀌더라 뭐 약간 요 정도로 기록이 돼 있었던 기록이 저게 지금 찾을 수 있는 기록 중에 가장 오래된 기록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전부터 있었던 그쵸. 그 전부터 있었을 수 있죠. 그리고 17세기쯤 되면 이제 자연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걸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르와 같은 경우에는 거미, 독과 음악 사이의 어떤 자연적 공명 이론을 이제 뭐 정의 자연 철학이죠, 뭐. 저땐 자연 철학은 저런 거였잖아요. 그런 걸로 막 설명을 해보려고 했었고, 그리고 18세기쯤 되면은 이제 뭔가 과학이 이제 슬슬 들어오기 시작한 때잖아요. 요때는 거미독이 아니다, 제도다, 사회제도의 어떤 무슨 한 현상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18세기 말쯤 되면 완전 회의주의가 나타나서 다 사기다. 심지어 저 제도조차도 사기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저 시대. 네. 그래서 병도 없고 거미도 없고 사실 병자도 아무것도 없고 없어. 네, 아무것도 네, 없다 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9세기 이제 정신병리화로 이제 해석을 하는 입장이 있는데 타란티즘은 멜랑콜리 그러니까 우울증, 정신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생겼고 이제 최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데마르티노 같은 사람이 그게 이제 1959년에 그 마을에 갔어요. 그래서 네. 현장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낸 책에 따르면 이거는 민속학과, 인류학과 온갖 그런 것 것을 같아요. 이제 합쳐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사회적 고통의 어떤 문화, 사회적 고통을 이제 표현하는 문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의 역사가 있습니다. 진짜로 그 네. 샤머니즘이 네.
과거에 네. 사회에서 하던 역할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굉장히 그런 비슷하죠. 굿이라던가 네.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기록을 또 이제 연대기별로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1539년, 그러니까 16세기죠. 저기 알렉산드로 달레산드로 이름이 알렉산드로 달레산드로? 네, 알레산드로 달레산드로인데요. 갈릴레오 갈릴레이오. 예, 예. 어느 쪽이 앞이 오냐 앞이 이냐로 항상 논쟁이 되고 나면 네. 그 르네상스기 나폴리의 법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 박학백과라는 것을 냈는데요. 그가 이제 그 풀리아의 한 마을에서 직접 본 장면을 수록을 했어요. 그 보고서에 등장하는 가장 그 초기의 어떤 근대적 목격담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이제 기록에 남은 것은 이건데 그때 남았던 게 이제 드럼이 멈추면 기절하고 다시 드럼이 연주되면 일어서더라 정도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기록이 왜 중요하냐면 15세기 말 이전에도 아마 있었을 것 같겠지만 음악으로 뭔가를 치료한다라는 어떤 뭔가 기록, 가장 오래된 기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기록사적으로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고 대신 이 사람이 드럼이 멈추면 쓰러졌다가 드럼이 이제 재개되면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워낙 강렬하다 보니까 이후 수백 년간 타라티즘을 설명할 때 반복 인용되는 어떤 원형적인 이미지가 됐어요. 쓰러졌다가 이렇게 다시 약간 트랜스적인 이미지인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란티즘을 얘기할 때는 다 이런 식의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런 식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1556년 이것도 16세기인데 가우덴치오 웨롤라라는 사람이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그 리옹에서 출간된 박학백과라는 것을 했는데 한 문장 라틴어로 이제 표처럼 등장을 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노, 설투, 칸투, 콜로리부스 요소를 이제 네. 나눴군요. 네네, 이렇게 네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16세기 중반에 완성된 형태로 이렇게 딱 정착가 된 거예요. 네 개가 필요하다, 타란티즘에는. 그리고 그 이후에 17세기에 뭐 키르어라는 사람이라든가 20세기에 뭐 마르티노도 이걸 이제 현대의 민속음악 학자도 이 네 가지의 이 축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 네 가지로 이제 처음 프레임을 만들었던 네. 사람으로서 이제 좀 중요하다. 그리고 1621년, 그러니까 17세기죠. 에피파니오 페르디난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의사였어요. 타란티즘 환자들을 수십 년간 직접 진료를 했어요. 그래서 베네치아에서 뭔가를 출간을 했어요. 뭐 온갖 뭐 이렇게 긴 무언가 책을 출간을 했는데 이게 타란티즘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 의학 기록서를 이제 출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증상의 양상들을 기록을 합니다. 뭐 땀 배출 패턴은 어떤가, 노래를 어떤 식으로 선호하는가, 여름에 왜 발병을 하는가, 왜 여름 발병 이렇게 계절병이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환자마다 반응하는 선율이 왜 다른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까지는 설명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렇더라 정도를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이상한 형상인데 네. 기록 자체는 되게 체계적으로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거를 진짜로 의사들이 해결해야 되는 무언가로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유명한 구절이 그들은 슬픈 노래를 사랑한다라는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푸네스토스, 아만트, 칸토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타란티즘 환자들은 밝고 흥겨운 음악이 아니라 애상적이고 어두운 선율을 선호하는데 그것도 빠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애상적인 선율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유명한 이유는 타란티즘이 단순한 어떤 광란의 춤이 아니라 뭔가 애도나 멜랑콜리와 같이 뭔가 이런 거에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핵심 증거로서 지금도 인용이 된다고 합니다. 막 헤드뱅만 미친 듯이 하는 게 아니고 네네네. 그 발라드 그렇죠. 뭐 이런 그 감성 네. 이런 것도 좀 네, 많이 멜랑콜리하다, 어둡다, 네네. 음악들이 그렇다. 약간 이런 거죠. 1641년 아타나시우스 키르어, 17세기 유럽의 대표적인 박학자인데 저 사람 좀 유명한 사람이죠. 네네, 키르어는 유명하잖아요. 예수의 수도사이기도 했고, 그리고 뭐 자연, 마법, 자기학, 광학, 음악이론 이런 식으로 이집트학. 근데 저는 저런 것들을 했을 때 저 시기에 저런 어떤 직책과 직업을 부르는 이름이 박식자, 박학자, 박식학자 이렇게 부르는 게 너무 웃겨. 박학자. 네네. 그래서 로마에서 출간된 이제 뭔가 자기라는 무슨 책 같은 게 있는데요. 여기에 이 거대한 논고 안에 이 타란티즘을 한 장을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 이론은 뭐냐면 자연적인 공명인데 이런 식이에요. 거미의 독과 특정 음악이 자연적으로 공명한다라는 이론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물질에는 고유의 진동이 있다. 맞긴 맞아. 그렇죠. 맞긴 맞아. 그리고 거미의 독도
특정 진동수를 갖는다. 어. 범의 독도 특정 진동수를 가져. 그리고 그 진동수에 공명하는 음악을 연주하면 독이 몸 안에서 흔들려 땅과 함께 배출된다.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명하지만 사실 맞지 않는, 하지만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어떤 그런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는 원리와 같이 자연 마그네티즘의 일종이다. 아니라고, 아니야. 그래서 저기 자기에 대한 거대한 논고, 이 출간 책 제목 자체가 마그네스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학이라는 책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타란티즘을 이걸 이제 약간 진동수가 맞추면 딸려오는 거야. 약간 이런 식 검의 독을 빼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시절에 예. 저 실증적인 부분하고 뇌피셜이 아주 교묘하게 결합이 돼서 네. 뭐 그럴듯하지만 사실 네. 아닌 거 진짜 많잖아요. 네, 딱 이게 보면 그건데. 그래서 뭔가 실증적이면서 동시에 맞는 소리도 어느 정도 섞여 있으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딱히 반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요즘에 그 약간 대체의학의 방식이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네, 민간요법 같을 때 굉장히 말이 되게 이제 논리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들여다보면 다 틀렸지만. 근데 논리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신의 섭니다. 이렇게 얘기하자고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들여다보면 다 틀렸지만.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자석, 그래서 책 제목 자체가 자석 혹은 자기의 기술에 관하여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란티즘은 그의 거대한 자연 철학 체계를 입증하는 사례 연구였다. 입증이 안 될 것 같지만 안 저걸로는. 됐지만. 네. 자, 그런데 이제 키러가 악보를 남겼어요. 악보를 같이 남겼어요. 드디어. 네. 키러의 과연 박학자, 음악도 잘하시고. 역시 풀리아 지도와 타란텔라 악보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키러 저작은 이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제 시각 자료를 같이 남겨줘서 덕분에 이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었는데 너무 흥미롭죠. 그래서 타란티즘의 발병 지역 자체를 지도 위에 표시를 해본 거예요. 좀 할 줄 알아.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인과관계를 끌어내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이 동네 다 그렇다 이게 아니라 진짜 지도에 표시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질병과 지리 관계를 좀 시각한 초기 자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후 이제 이런 다른 사람들이 막 보면서 이 살렌토 반도의 타란티즘이라는 지리적 경계를 전제로 해서 논의를 시작하는데 이 지도 자체가 주장이었던 셈인 거죠. 이 땅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병 자체는. 그래서 다른 지역이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그 또 땅과의 관계를 뭐 설명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거미가 좀 더 연구돼야 되지 않을까요? 거미로 관심이 없어. 지금 아무도 언젠가부터 거미 얘기하고 있지 않아. 여기까지 아무도 거미 거미는 얘기가 안 뭔가 나왔어. 그 상징적인 존재가 됐고 지금 딴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그 춤 있잖아요. 그 음악에 그 타란텔라 악보 가사를 몇 개 이제 채록을 한 건데 그 선율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보면은 가사는 노골적인 사랑 노래도 많고 성적 암시도 많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멜랑콜리, 애도 우울뿐만 아니라 억압된 욕망을 풀어낸 통로이기도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빠른 8분의 6박자 또는 8분의 12박자예요. 그러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걸 굉장히 빠르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진짜 탈출하겠는데요? 저기다 춤추면? 진짜 쿵짝 쿵쿵짝도 아니야.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해야 돼요.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그쵸,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빠르게 해야 되는 하시면 거예요. 메탈에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 이제 이 딱 세 박자 은율이라는 건 타다다다다다다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드러머가 진짜 그렇죠. 왼손 오른손을 정말 바뀌니까. 네, 약간 드러머는 이제 불편한 리듬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냥 받긴 받아야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세 박자 계열의 빠른 반복 리듬은 오늘날 피치카 타란타타라는 그 곡 장르가 있는데요. 이 장르가 아. 타란타타예요. 지금까지도 있어요. 저게? 있어요. 그대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웬일이야. 타란타타. 그 둘째, 짧은 그 어떤 선율 단위의 어떤 강박적 반복이 필요합니다. 강박적으로 반복을 하면, 그럼 솔직히 누가 이 정도면 그냥 저절로 북을 계속 치거나 어떤 짧은 선율을 계속 강박적으로 반복하면 그냥 트랜스 상태가 되잖아요. 무당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최면적으로 되풀이 되면서 이 사람은 이제 샤먼 상태로 이게 약간 트랜스 상태로 빠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악보를 함께 뭐 가사도 실었는데 그 내 사랑 내 연이나로 시작되는 노골적인 사랑 노래 뭐 치유 제가 이거를 1차 자료를 계속 뒤졌는데 저 여기까지 못 찾았어요. 그 가사의 전체 얘기를 좀 찾고 싶은데 못 찾았어요. 여기까지였습니다. 전 소리도 네. 들어보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에로스와 욕망의 언어를 포함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제가 이제 돌아가서 한 번 더 그 악보를 찾아보고 AI한테 한번 연주해보라고 한번 해보려고. 그리고 이제 18세기
초기 18세기 조르조 바글리비라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타란티즘의 이제 임상 결과를 표준화했어요. 임상 결과. 근대 의학자의 대표 주자인데 이 사람 자체가 의사 해부학자, 뭐 임상의학, 뭐 이런 걸 하던 사람이었고 처음에 반혼수 상태였다, 기동을 한다, 그리고 격렬한 춤을 한다, 그리고 뭔가 땀도 흘리고 그다음에 탈진한다, 그리고 회복한다 이런 어떤 이제 임상의 결과를 이제 쭉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딱 그대로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5단계 시퀀스는 모든 타란티즘 서술의 표준 모델이 됩니다. 근데 거미는 네. 끝까지 안 나오네요. 거미가 안 나와. 여기서는- 거미는 현대 나옵니다. 아, 거미에 대해서 현대 나오긴 나오는군요. 네, 나옵니다. 아니 근데 이 사람들도 거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17세기, 16세기 사람. 그거에 안 것 같은데. 안 하고 있다는 느낌도 좀 있죠. 그래서 초기에는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사실은 이 거미의 독을 가지고 뭔가 자기처럼 꺼내겠다. 킬러까지만 해도 믿은 거죠. 거미의 독을 이제 뭔가 이렇게 같은 진동수로 빼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걸 보면은 킬러까지는 거미의 독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쯤 되면 바글리비까지 가면은 이거는 이제 임상 실험만 해보고 임상 기록을 하는 거지 원인은까지는 아직 모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그리고 지역에서 저 정도 이렇게 병이 수백 년간 창궐할 정도면 네. 어떤 거미인지 네. 그렇죠. 네. 뭐 거미 자체를 잡아서 좀 뭐 해결을 하려고 한다거나 왜 거미에 아무 관심도 그러니까 뭐 없냐고. 거미를 잡기 위한 뭐 약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접근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두 양쪽의 과학자와 이제 합리주의자니까 이제 양쪽에서 너무 답답해서 거미 좀 아니, 보러. 거미 얘기 안 나왔으면 내가 넘어가겠는데. 이름이 타란티즘인데 이미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라오 같은 경우에는 18세기, 그러니까 1742년 네네. 사람인데요. 나폴리의 의사 자연학자인데 계몽주의 초기에 과학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 전까지 키르어까지만 해도 거미독과 음악의 어떤 자연적 공명이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아니다, 거미가 아니다, 독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없다. 네, 거미가 없다. 이건 독성 반응이 아니고 남부 이탈리아 지역적 멜랑콜리와 지역적 우울감이라고 하잖아요. 사회적 그럴 수 어떤 그 있죠. 분위기. 지역 특성상. 네. 그리고 사회적 관습이 만들어낸 어떤 현상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당 논증이 있는데요. 실제로 거미에 물린 적이 없는 사람도 발병한다. 그렇죠. 아, 시원해. 시원해. 저런 있어요. 그러니까 좀 거미랑 실증나고 관계가 하자, 없어 그죠? 보인다. 약간. 음. 그리고 같은 거미에 물려도 어떤 사람은 타란티즘이 되고 어떤 사람은 별일이 없다. 그러면 이건 거미가 아닌 거죠. 이런 또 논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증상이 마을마다 다르다. 라는 어떤 이 논증을 한 세 가지를 이제 들어서 결론, 단순 독성이라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거미가 아니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 마음이 편해지셨어요. 그렇죠. 표정이 차라리 이게 낫지. 표정이 편해지셨어. 네. 그래서 타란티즘은 질병이라기보다도 제도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학습된 관습이다라는 말을 글자사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전 사람들까지는 네. 거미라고 말은 하면서도 마음 어딘가 한 구석에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거미가 아니라 그쵸? 우리는 거미라고 하는 명분이 필요하다. 이게 그걸 알고 프로이트식으로 있죠. 하면 부정의 단계에 계속 있는 거죠. 디나이얼 상태가 이제 어느 정도 거미라고는 말은 하지만 내가 저런 심리적인 사회적인 네. 저런 것에 대한 인식도 부족할 때라 네, 뭔가 뭐 거미든 뭐든 뭔가 그런 원인을 네. 제공한 네.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네, 근데 저쯤 되니까 이제 그 한계를 벗어나는 사고들이 네.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사체액설이라든가 아니면 거미의 독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기네들 자연과학이나 어떤 중세의학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항상 있던 것이라서 그걸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의 써둔 게 굉장히 흥미로워서 더 가지고 왔는데, 이제 이 사람이 흥미로웠던 이유는 이게 이제 사회적 관습이다라고 했으면 그 전에 그러면 타란타테들은 약간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놀라운 게 이 타란타테 환자들의 고통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게 굉장히 놀라운 어떤 의학적인 태도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짜임새가 상당히 이제 현대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역학적 불일치. 그러니까 플리아가 거미가 정말 원인이라면 왜 다른 지역에선 같은 거미에 물린 사람은 타란티즘에 걸리지 않고 왜 플리아만 걸리냐. 네. 아우, 저 시원하죠. 마음이 편안하죠. 네, 아름답습니다. 네. 그리고 왜 같은 플리아 안에서도 어떤 마을은 발병이 많고 어떤 마을은 드문가. 네. 그러면 이제 독성은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일정해야 되는데 왜 타란티즘은 왜 그렇지 않은가? 그러므로 원인은 거미가 아니라 지역에 있다. 네. 이렇게 아유, 바꿔요. 아름답습니다. 마음이 네. 편하시죠? 두 번째 단계는 물리지 않은 환자들의 존재. 네. 물리지 않았음에도 환자가 된 사람들. 저거야말로 거미일 수가 없는 거죠. 네. 진짜. 네. 그러니까 물리고 안 나올 수는 있지만 네. 안 물는데 걸릴 수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세라오는 임상 사례를 이제 본인이 이제 이렇게 들어본 거죠. 그래서 거미에 물린 적이 없는데도 타란티즘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매년 여름 같은 시기에 반복적으로 6월 29일에 끝나는 그러니까 저게 무슨 병이야 저게. 반복적으로 발작하는 환자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독이 원인이라면 이런 반복과 재발은 설명되지 않는다. 네. 라고 한 거죠. 세 번째 단계는 사회적 분포의 편중인데 세라우가 관찰한 바로는 환자의 대다수가 여성이었다. 이것도 이상하지 않느냐. 왜 남자는 안 물릴 리가 없지 않은데. 그리고 특정 연령대와 사회 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 자체가 나는 이제 이것도 이제 함이라고 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미가 성별과 계급을 구별해 물 리가 없는데 그러므로 이 분포는 사회적 요인을 가리킨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대안적으로 설명을 제시를 한 게 그게 상당히 이제 현대적이었던 거죠. 타란티즘은 독성 반응이 아니라 제도다. 여기서 그가 쓴 이제 이 제도라는 단어가 진짜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현대어로 번역하면 이제 사회적으로 확립된 관습 또는 이제 문화제도에 가까운데 학습되고 전수되고 공동체에 의해서 유지되는 관습적 행동 양식이란 뜻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병이 아니라 사회의 장치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위대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란티즘 환자들의 고통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환자들이 진짜로 괴로워하고 진짜로 치유된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놀랍죠. 정말 의사죠. 네. 그것도 있지만 이제 의사들이 환자의 네. 주관적인 네. 걸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네. 그걸 존중해 준 것 자체가 네.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말 위대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다만 그 괴로움과 치유의 원인이 거미가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차원에 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입장은 20세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마지막 연구자인데 마르티노의 해석과 거의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200년을 앞선 셈인 거죠. 정말 이제 뭔가 대단한 사람이다. 난 놈은 난 놈이었다. 그쵸. 난 놈이었죠. 근데 이 다음 사람은 이제 T인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말로 하면 이 T발놈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도미니코 치릴로 이 사람은 이제 계몽주의 이제 어떤 후기의 대표적인 합리주의자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인정조차 하지 않아, 고통조차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폴리의 의사, 이제 식물학자, 계몽주의 후기의 대표적인 합리주의 과학자인데 영국 왕립학회 학자에게 이제 보낸 편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국제과학 공동체를 향해 타란티즘을 직접 반박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세라워와의 차이는 거미독의 원인이 아니라 사회적 관습이 원인이다라고 세라워는 그 정도는 인정했잖아요. 근데 이제 치릴로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 치유 현상 자체가 진짜가 아니다. 치유도 가짜고, 증상도 가짜고, 제도도 가짜, 관습조차도 진짜 아니다라고 그냥 이건 그냥 거대한 사기극이다. 계속 이렇게 본 거예요. 아이고. 네. 타란티즘 환자들의 춤은 질병에 대한 진짜 반응이 아니라 학습된 연기다. 그리고 농촌 사람들의 미신이다. 이 모든 게 이제 오래 반복된 어떤 이 지역의 어떤 미신, 사기극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한 거죠. 사기극이란 말은 안 썼지만 거의 그런 식으로 이제 다뤘고요. 그래서 이 계몽주의 합리주의 시각을 이제 타란티즘에 직접 적용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몽주의 시대에는 다 저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미독이 진짜 문제인가가 아니라 애초에 이 현상 자체가 진짜인가를 의심하기 시작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게 이제 19세기의 그 기계론적 합리주의의 네. 그 시발점에 그런 영향이잖아요. 그쵸, 모든 맞습니다. 걸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지는 걸로 네. 보고 네. 그리고 진짜와 가짜를 가처럼 구별하던 네. 시대. 지금같이 뭐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 오히려 그게 또 사라져가는 시대였습니다. 네. 그 시대가. 완벽하게 다 이제 기계론적으로 보자면 저런 거는 불가능한 건 거죠. 그래서 음악에 의한 놀라운 치료에는 조금도 진실이 없다라는 구절을 씁니다. 본인이. 네. 그리고 그 다음 프란체스코 칸첼리에리라는 사람인데 19세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박식가 로마의 고전학자이자 박식가인데 이 이제 지식인 사회의 가교 역할을 한 동네 똑똑한 아저씨였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19세기식 이 타란티즘에 대해서 19세기식 해석을 집약한 템플릿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거미도 아니고 관습도 아니고 연기도 아니고 진정한 우울증이다. 동네 우울증이다라고 한 거예요. 지역 우울증, 멜랑콜리다, 정신질환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19세기 내내 이 사람의 해석이 주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울증이다. 병원 바깥에 의뢰가 아니라 정신병원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것에 시초가 돼요. 이 사람 때문에 이제 이거는 정신병이다라고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칸첼리에리의 이 팸플릿 때문에 타란티즘에 의뢰해서 정신질환으로 재분류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적인 순간인 거고요. 그래서 19세기 지방 보고서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지방의학 민속 보고서가 이어졌는데 관찰들은 풍부했는데 뭔가 마을별 발병률이라든가 표준화된 정량 자료 같은 것은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약간 못 찾겠다 상태인데 네. 제가 찾아서 안 돼서 저렇게 못 찾겠다 상태입니다. 뭐 더 찾아보면 있을 수는 있어요. 뭐 동네
박물관 이런 데 가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어떤 인터넷 같은 데서는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는 풍부한데 아마 통계로는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 정도. 데이터화되어 있지도 않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정신질환의 분류 체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라서 그런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뭐 편지나 팜플렛 같은 데밖에 안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학자입니다. 에르네스토 데 마르티노의 이제 살렌토에 가서 이제 현지 조사를 한 건데 이게 1961년 완전 현대죠. 이탈리아의 종교사학자, 민속학자입니다. 인류학자. 이 사람이 이탈리아 지역의 비교 인류학을 개척을 한 사람인데 더 이상 박학자는 아니네요. 네, 더 이상 박학자 아니고 진짜로 학자예요. 네, 학위 교수님이고. 네, 뭐. 그래서 다학제 팀을 이끌고 실제로 갑니다. 그래서 이 학제가 보면은 뭐 의사도 있고 정신과 의사도 있고 심리학자도 있고 민속 음악학자도 있고 사진가도 있고 제대로 갖춰서 갔네요. 네, 그래서 좀 마음이 편해지시죠. 정말. 이렇게 해서 다 포함돼 갖고 이제 다학제 팀을 이끌고 갔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타란티즘이 아직도 있었는데 그걸 마지막으로 관찰된 현장을 이 사람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와 가족을 면담하고 의뢰를 사진과 녹음으로 기록하고 지역 녹음이 아직 있네요. 네, 지역 그걸 제가 못 찾았어요.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큐멘터리에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역 병원과 의사를 조사하고, 그리고 뭐 갈라티나 순례를 현장에서 관찰하고, 그리고 이제 음악 녹음도 있다고 하는데, 그 디에고 카르피텔라의 음악 녹음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타란텔라 연구의 1차 자료로 남아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 연구 자료도 있고, 녹음 자료도 있고, 그 다큐멘터리도 있기 때문에, 접근하려면 접근하는데, 아마 한국에는 그 다큐멘터리가 그 뭔가 번역이 안 되면 제가 뭐 봐도 의미가 큰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찾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한의 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연구 논문을 이제 발전시킨 그걸 썼는데 이게 이제 타란티즘 연구의 기준 문헌이 됩니다. 이게 현대적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이제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낸 어떤 결론이 이제 드디어 우리의 마음에 드는 편안한 결론인데요. 기존 해석들의 한계를 다 지적을 합니다. 거미 독설은 수십 년 재발을 설명하지 못했고 집단 히스테리, 멜랑콜리 이런 것도 개별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설명하지 못했고 정신병리적, 그 치료의 구조 같은 것도 설명하지 못했다 해서 다 약간 트집을 잡아서 다 한계를 이제 찾아냅니다. 그래서 환자의 대다수가 여성이었지, 그리고 애도 사춘기 결혼 갈등에 있었던 여성들이었지, 그리고 빈곤하고 그리고 그 농번기 노동, 여름에 일어나는 농번기 노동과 그리고 여성 억압의 어떤 사회적 구조, 그리고 마을마다 다른 의례가 있다라는 것을 들어서 이것은 개인의 병이 아니라 공동체가 고통을 말하는 방식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부장적 농촌 사회에서 이제 여성이 이제 힘든 노동에 시달리다가 이제 여름에 이제 뭐 애도할 만한 사춘기 뭔가 성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든가 아니면 결혼 갈등, 그리고 남편에 의한 폭력, 그리고 빈곤, 그리고 농번기의 노동, 막 이 모든 가부장적인 사회 이 모든 것이 이제 여자를 1년에 한 번씩 폭발시킨다. 그리고 여자의 폭발을 이용해서 공동체가 동시에 같이 치료된다. 치유하는 어떤 공동체에 한꺼번에 치료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건 거미 물림은 공통 문법이고 어떤 게 세부적으로 이제 지역 문화로 갈라진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좀 제대로 정식화한 거죠. 그래서 실제 초반에는 어쩌면 과거에 뭐 아주 먼 과거에 실제 물림 경험이 점화 장치가 됐을 수는 있지만 그것까지는 이제 거부할 수는 없지만 일단 문화 코드가 자리 잡은 뒤에는 그것이 이제 삶의 고통을 번역하는 언어가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십니다. 납득이 되시죠? 그래서 이 8개의 핵심 마을이 8개 이렇게 마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기록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마을별 특징을 또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논문을 쓰세요, 논문을. 네. 나루도라는 마을이 있는데 가정치료의 표준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로 갔을 때 아직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치르는 의례가 가장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마을이고요. 위기에 빠지면 이제 마을 사람들이 막 다 동원돼가지고 막 집 치우고 방 치우고 악사 불러갖고 그대로 관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후대 연구자들이 표준화된 가정치료 모델을 실제로 본 거죠. 그러게요. 실제로 이제 기록한 거고 그런 어떤 사례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2번 정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례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20세기 중반까지도 연구자가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모델이었다. 그래서 표본상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타비아노 같은 경우는 이미 있었다고는 기록이 되는데 소멸한 지역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남서부 마을인데 직선거리로 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959년 조사 시점에는 이미 오랫동안 관습에서 사라진 상태였고 사람들은 근데 알고 있었대요. 타란티즘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이데올로기 뭐 검이라든가 성바울이라든가 여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알고 나만은 있었는데 악사를 부르고 춤을 추는 어떤 그런 의례 이런 것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이것도. 네. 이 왜 그랬나라고 한번 보면은, 이제 이 의례의 생존과 소멸이 마을 단위로 계속 다르게 진행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자료로 중요하고요. 그 지역별로 다른 속도로 이제 해체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왜 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마을 전체가 이제 돈이 없어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그러게 돈이 많이 드는 일 같은데. 네, 돈이 많이 드는 거죠. 아, 근데 네. 이게 네. 비슷한 상황에서 네. 뭐 마니어라든가 이런 네. 쪽으로 지목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네. 상태였는데 네. 저렇게 해결하는 건 사실 건강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제 생각인데 이거는 그냥 가설인데 이 마을이 남부 마을이 아니고 정말 남부 끝이잖아요. 그렇죠. 남부 끝이 아니고 완전 조금 시골인 거죠, 교황청이랑 아, 비슷한 가까웠으면 마녀가 됐었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다른 지역이면. 네, 교황청이랑 조금 로마 막 좀 가까워지면은 그러니까 마녀로 몰렸을 충분한 가능성인데 이거는 아주 그냥 민속학으로 계속 남아 있었던 거죠. 사실 굉장히 네. 건강하게 해결한 네, 거잖아요. 네, 이 그런 정도면. 좀 민속학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네. 떴던 것인데 다행히 교황청과 멀었다. 굉장히 끝 지역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런 가설을 보면은 교황청이 있기 전에 이탈리아 초반에 민속학이 상당히 이런 시기였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기독교 이전에는 상당히 이런 게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저기 사라졌다는 말이 좀 걱정이 되긴 해요. 네, 그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 사회문화적 문제가 네. 있으니까 네, 그걸 공동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으로 썼던 건데 네, 해소하는 대체 방법은 제시가 안 된 채로 네, 그 리추얼만 네.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냥 억압해버린 것일 수 네. 있으니까. 좀 저 마을 사람들은 그냥 굉장히 슬픈 상황인 거죠. 근데 이 다음 게 더 슬픕니다. 저비용화. 의뢰의 개인화. 그래서 이 쿠트로 피아노란 마을에서는 환자가 오케스트라를 부르지 못해요. 그래서 혼자 노래하며 춤을 췄습니다. 그렇지. 악사를 부르지 못해서. 혼자 유튜브 방송을 네, 해요. 네, 네. 그래서 이 여러 명의 악사가 와야 되고, 그리고 뭐 선율도 시험에 가면서 제대로 진단도 해야 되고, 진료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족과 이웃이 둘러서서 지켜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집합 의례잖아요. 근데 이거를 못하고, 이 비용과 공동체적인 지원이 이미 사라진 상태여서 환자가 개인이 혼자서 축소해서 혼자 수행하는 불쌍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악사 없이 가족도 안 도와줍니다. 가족의 준비 없이 그냥 자기의 입으로 선율을 읊조리면서 몸으로 움직이면서 진짜로 유튜브 방송인데. 네, 약간 이제 혼자 개인 방송을 그러니까 하고 혼자 있는. 개인 방송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쿠트로 피아노의 사례가 왜 중요하냐면 의례가 개인화와 저비용화가 진행된 후기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란티즘이 사라질 때 어떤 순서로 해체되고 소멸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마을이 같은 동시대선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멸의 순서가 다르다 보니까 아까는 완전히 없어진 거고 이거는 없어지기 직전의 모습은 요랬을 것이다 정도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뭔가 악사가 먼저 빠지고 그다음 공동체가 빠지고 마지막 환자의 몸집만 남는 요 순서로 사라지지 않았나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최소한 병 네. 자체는 인정이 됐네요. 네. 사회적으로 인정이 됐네요. 네, 뒤에 이제 칸놀레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은 빈곤 때문에 의례를 치를 수 없었던 마을이 모두가 알고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하지를 못하는 마을 그런 어떤 마을이었다면 이쪽은 축소된 형태로 이제 혼자서 하던 영명되던 어떤 그런 마을입니다. 그리고 체르피냐노라는 이 정말 어렵지 않아요? 체르피니아노. 체르피니아노 이렇게 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렇게 너무 네. 발음이 쉬운 것 같아, 차라리. 네, 체르피냐노라는 이 마을에 가면은 이제 정말 좀 신기한 의례가 있어요. 첫 물림 상황을 재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체르피냐노의 한 환자는 처음 검에 물렸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그때 자기가 물리는 순간에 들고 있었던 병아리콩 강아지를 다시 의뢰 공간에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들고 있으면서 재현을 하는 거예요. 뭔가 거미에 물렸다는 것을 일단 의심이 많이 됐던 거 아닐까요? 거미에 물렸다면 그 상황을 재현해봐라. 마녀나. 100년, 200년 속다가 네. 더 이상 그래서 첫 물림의 그 어떤 상황 전체를 이제 재현하기 위해서 이제 병아리콩 가지를 들고 이제 사건이 일어난 그날의 들판으로 의뢰 공간 안으로 이제 끌어들입니다. 그날의 어떤 상황 자체를. 이 사례는 타란티즘이 단순히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가 아니라 첫 사건을
사물과 몸짓으로 불러와서 재현하는 어떤 기억 의뢰였다는 점에서 좀 약간 신기한 특징적인 어떤 그런 의뢰였는데 해석의 핵심 근거가 그런 식의 어떤 이건 기억 장치다. 네네. 어떤 의뢰라는 건 그래서 초기에는 거미를 밟는 동작도 있었다고 맞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물리고 밟고 하는 이런 것이 다 살아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그 발병하는 그 순간을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인 의견을는 이제 좀 여기서 덧붙여 보자면 거미의 물림을 재현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거미로 자기가 싫은 것을 형상화시킨 게 아닌가 맞아요. 싶어요. 음. 그래서 본인이 싫은 남편, 네. 자식 놈들, 뭐 약간 아니면 뭐 약간 싫은 무언가 이런 것들을 거미라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선 밟고 뭉개고 도박 싣고 가지고 때리고 약간 이런 식의 때리는 거는 없었지만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뭔가 싫은 것을 투사할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이 지역에서는 타란툴라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실제 트라우마 치료에서 써요. 아, 그렇구나. 기억을 네. 이렇게 불러와서 네. 그럼 불러오면 관련된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되거든요. 네네. 그 상태는 바꾸기가 쉬워요. 네. 그럼 그 상태에서 그 내가 원하는 방향 혹은 개선되어야 될 방향으로 그러니까 상상을 계속 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 그 상상이 잘 안 풀리면은 이제 전문가가 개입을 해서 왜 안 풀리는지 보고 거기서 또 어떻게 나가면 좋을지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 상상을 계속해서 푸는 거를 이제 이건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면서 네. 더 리얼하죠. 더 많이. 그러면 기억 재현을 할 때 정말로 이런 어떤 병아리 콩 가지나 그때 자기가 들고 있었던 거 봤던 걸 그대로 가지고 오고 그때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정말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거였네요. 치료 치료에 되게 굉장히 효과가 있고 네. 좀 적지 않게 쓰이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게 실제로 그렇게 하나 보다. 그런 상태에서 자 이제부터 이제 너의 트라우마를 치료할 거야. 너가 가장 싫은 대상을 거미라고 상상하도록 하고 그것을 밟는 흉내를 내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현대적인 어떤 치료로 번역을 한다면 약간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트라우마에도 재현 이론을 전개할 때 직접 인용하는 준거 사례가 됐다고 합니다. 체르피냐뇨의 어떤 사례가 그렇다고 합니다. 이 갈라토네 같은 경우에는 근대 국가에서 금지한 사건입니다. 정말 모든 사례가 다 있네요, 네, 지금. 갈라토네는 헌병이 금지했습니다. 금지 사유가 무허가로 모금했다. 그리고 소음공해. 관료주의. 네. 의뢰를 위해서 마을에서 돈을 걷는 것이 무허가 기부로 간주돼서 금지했고 밤새 이어지는 춤과 음악이 공공소음 문제를 일으켰다. 저거는 민원. 네, 민원철. 그래서 이제 금지 사유. 되게 현대적이다. 네, 그래서 타란티즘의 쇠퇴가 단순히 사람들이 더 이상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근대 국가의 행정 질서와 직접 충돌해서 제재당했다라고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 지방 분권 이런 게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이탈리아는. 게다가 그쵸. 이탈리아 자체가 또 이제 도시국가다 보니까 이제 각각의 하나의 도시가 동시에 나라였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막 그렇지 않은 적조차도 저 시골들, 그러니까 유럽 시골들이 갖고 있는 그 고립된 정서가 있어 서로 간에. 우리 쪽에서는 좀 느끼기 어려운 그런 고립된 정서가 있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아마 그 유럽의 되게 오래된 나라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어디나 좀 저런 것 같더라고요. 서로 간에. 그래서 이 충돌의 구조를 보면 상당히 신기한 게 근대 국가, 근대 행정국가와 딱 충돌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유의례인가, 불법 집회인가. 그러니까 단어가 완전 그냥. 신앙인가, 공공소음인가, 그러니까 종교의례인가, 공공소음인가, 공동체의 어떤 질서, 돈인가, 아니 공동체 비용인 거잖아요. 공동체가 같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우리도 같이 태어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금을 쓰고 있는 건데 지금. 근데 무허가 기부인가, 그리고 의례 공간의 권위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국가 권력의 질서에서 이것을 용납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떤 공간을 그냥 쓰는 것인가라고 이런 식으로 딱 충돌해버리는 어떤 사례로서 또 재밌는 어떤 관점인 거죠. 네. 그리고 마글리에라는 동네는 엄마와 딸이 이제 같이 또, 그러니까 엄마가 재발하고 나서 딸이 또 재발하는 그런 건데, 이걸 통해서 또 데 마르티노가 이제 생각하기엔 이거는 문화적으로 DNA가 학습을 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엄마와 딸이 연달아 이제 앓으면서 이제 타란티즘이 유전병도 아니고 전염병도 아니고 독도 아니고 가족 안에서 반복된다는 사실이 문화적 학습 가설을 뒷받침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딸은 어릴 때부터
추정하는 메커니즘은 이래. 어머니가 앓고 그리고 치유받는 과정을 보고 자랐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 동일한 문법을 통해서 고통을 표현하고 해소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이제 해석적 함의를 보면 타란티즘이 세대를 거쳐서 고통을 말하는 방식으로 이제 대물림되었다, 물려졌다라는 해석의 증거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은 개인적 단위가 아니고 가족적 전승 또는 공동체적 전승이다라고 이제 작동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문화가 유전자처럼 작동하는 거예요. 마을들이 지금 모든 가능한 사례들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씩. 네, 8개. 서로 다른 색깔의. 네. 그리고 주지아넬로 같은 경우에는 딱히 여름도 아니었는데 타란티즘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5일 만에 첫 타란티즘을 위기를 겪었는데 왜 15일인가 봤더니 공식 애도 기간이 14일까지인가. 아버지를 이제 막 장례 치르고 15일 날 딱 이제 이제 본인이 이제 공식 기간이 끝나고 이제 개인의 상태로 개인의 이제 사유가 된 거예요. 개인이 이제 슬퍼할 사유가 되고 개인이 이제 무기력과 우울증과 이런 걸 빠져 병이 날 사유가 된 거죠. 네. 근데 심지어 이런 생각도 들어요. 몸살이 났는데 이것은 이 무기력은 타란티즘이 그러니까 몸살과 사실 이제 장례가 왜 필요한가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계속 손님을 치르다 보면 그 슬픔의 기간을 정신없이 보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슬픔의 기간 혼자 남아있으면 너무 슬픈데 손님들 막 치르면서 자기가 어떤 의무적인 뭔가를 하다 보면은 이 몸이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충격을. 그래서 이분도 공식 애도 기간 14일 딱 지나고 나서 이제 딱 발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여름도 아니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름인지 아닌지 이게 기록이 안 된 것 같아요. 여름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검에 울린 적도 없는데 이건 애도의 충격이다. 이것은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기록된 사례입니다. 애도가 타란티즘으로 발병했다. 그래서 이거는 애도, 사랑의 좌절. 그래서 약간 야한 가사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전에는. 그래서 애도, 사랑의 좌절, 그리고 뭐 불행한 결혼, 여성의 종속 같은 삶의 위기를 번역하는 장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염두에 든 대표 사례가 바로 이제 이 주지아넬로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거미도 가설이나 뭐 집단 히스테리라든가 뭐 계절성 무슨 질병이나 이런 것은 이제 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딱 쳐내진 거죠. 그래서 특정 문화에서 특정한 종류의 고통이 특정한 형식으로 몸으로 표현됐던 방식이다. 저거 관련해서 든 얘기인데요. 무당들이 처음에 이제 받고 나서 무당이 안 되려고 하면 신벌을 받잖아요. 근데 그 신벌이 무당을 조선 시대에 더 많이 탄압할수록 더 강하게 나타났대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것도 뭔가 좀 사회 문화적으로 뭔가 엮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기하다. 그것도 이제 뭔가 이렇게 좀 파봐야 되겠다. 나중에. 이게 깐놀레라는 마을은 있는데 이게 빈곤으로 해서 소멸해버린 돈이 이게 신앙 체계란 건 사실 돈이 들어야 되는 거고 종교 의례를 해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함께 십시일반 돈을 내므로써 그 공동체가 돈을 냈기 때문에 그 돈에 의해서 나도 치유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나도 지불한 게 있잖아요. 나도 참여했다. 네, 나도 참여했고 그 덕분에 나도 치유받아야 되는데 내가 낼 돈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었지만. 너무 가난해서 해마다 악사를 부르지 못한 마을이라서 타란티즘 환자는 있었지만 치료 의뢰를 수행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사라진 마을입니다. 그래서 악사 보수도 없고 막 방을 꾸밀 수도 없고 순례 여비도 채집이 순례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채집이도 없었고 손님 접대를 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저기 모여서 손님들이 모여서 그 의식을 같이 보면서 또 손님 접대를 하고 또 그 음식을 나눠 먹는 거거든요. 전이라도 내놓고 해야 되는데. 네, 전도 내놓고 그래야 되잖아요. 소주라도 좀 따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의례라는 건 공짜로 굴러가는 신앙 체계가 아니라 돈이 드는 사회적 장치고 사실 이 돈이 들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돈을 안 줘, 공짜는 효과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돈을 약간 비싸게 받는 이유가 내가 이만큼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나아야 된다라는 어떤 똑같은 이것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쪽은 그럴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빈곤은 타란티즘의 규모와 지속성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빈곤이라는 어떤 원인이 있었다라는 사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이후에 이제 국가 의료 체계가 들어오고 행정 질서랑 충돌하면서 농촌 경제가 재편되고 이러면서 이 복잡하고 비싼 의뢰를 유지할 조건 자체가 사라지고 그냥 병원 보낸다. 네. 그래서 이것이 산업화 이후로 이제 의뢰가 급속히 사라진 실질적 이유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마을벽 요약입니다. 정말 상상할 모든 상황이 다 있다니까요. 네, 의뢰가 살아있다, 이미 사라짐, 축소된 채 혼자서 연명한다, 이게 약간 기억
의뢰를 한다, 뭐 트라우마 치료까지 한다. 그래서 제도에 의해서 금지된다, 가족 안에서 학습된다, 뭐 애도와 결합된다, 뭐 가족의 어떤 DNA다, 뭐 애도와 결합되고. 민속학자, 인류학자는 진짜 재밌었을 것 그러게요. 같아요. 정말. 그 저기 가서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나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 음악 연주하라 하고 녹음하고. 완전 진짜, 신났겠네. 그래서 타란티즘이 거미 물림에 의한 공통의 어떤 균질적인 증상과 치료가 아니라 의뢰이자 지역마다 다른 스크립트를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메타라벨이었다라고 그런 걸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6가지 이론이 있었잖아요. 뭐 거미독이다, 뭐 체질이나 기후다, 뭐 집단 히스테리다, 문화적 학습이다, 음악 치료다, 뭐인데 이론 중에서 거미독은 아니다, 체질 기후도 아니다, 집단 히스테리도 살짝 아닌 것 같다 해서 이제 합쳐진 게 요겁니다. 실제 물림 경험이 점화 장치가 될 수는 있지만 일단 문화 코드가 자리 잡은 뒤에는 그것이 삶의 고통을 번역하는 언어가 돼서 되물림되는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여성이었고 뭐 이제 생의 위기와 딱 이제 일치하고 그리고 마을마다 다른 구체적인 형태가 있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종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거미 그놈의 거미 그렇게 궁금하시던 그러니까. 거미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거미 사진 하나라도 그러니까, 있어야 되겠구나. 그림이라고 진짜. 그러니까. 그놈의 거미. 크기가 얼마나 됐다고 그래서 이런 진짜 말이라고. 거민가 싶어가지고 실제로 그 어떤 그 대마르티노 팀의 지역병원 의사가 이제 그 조사를 했습니다. 이걸 거미독을 조사를 했어요. 네. 외지 늑대거미까지 수입해가면서 했는데 물리게 하는 시도를 해봤자 늑대거미로 물리게 해봤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요. 그 음악을 교차하는 실험도 해봤지만 그런 일도 별로 일어나지 않았고요. 해부학적으로 독을 분석을 해봤지만 뭔가 거미 해부학과 독의 성분을 막 추정해보고 막 이랬는데 아무것도 원인이 없었고요. 결정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늑대거미가 정밀 분석이 가능하긴 하지만 수십 년에 걸친 수백 년에 걸친 반복 의뢰를 재현할 수 있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 저 말은 사실은 그 늑대거미는 원인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죠. 네, 저렇게 과학자들 말인 거잖아요. 굉장히 이제 약간 돌아가면서 말하는. 그리고 이제 검은 과부거미 쪽이 조금 더 비슷하대요. 급성 증상이 있대요. 급성 독 증상이 검은 과부거미랑 비슷하긴 한데 이 거미는 드문데다가 공격성도 낮고 수색에 걸쳐서 유병률을 떠받치기에도 상당히 이제 희박하다. 5월 29일 전에 끝나게 네. 날짜에 맞춰서 몰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요컨대 이걸 그놈의 그 거미를 너무 궁금해 하시니까 저도 이걸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추가를 한 거예요. 요컨대 타란티즘을 이런 거미 독이다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나 모델은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근데 댄스매니아랑 비슷하다는 말을 하실 것 같아요. 댄스매니아 그 댄스병이잖아요. 네, 그거 네. 유명한. 비슷한데 이제 비슷하지만 거기는 이렇게 거리에서 번진 집단 어떤 춤 현상이라면 이제 타란티즘은 가정에서 정형화된 일인 저게 스킬. 진짜 있었던 일이야. 네네. 댄스매니아 우리 한 다뤘었나 지난번에. 아니 안 다뤘습니다. 나중에 저건 하려고. 다르죠. 진짜 네. 해주시면 진짜 재밌을 것 재밌는 같아요. 얘기예요, 저것도. 네. 너무 재밌어. 그리고 이 나중에는 이제 트랜스와 빙의 상태랑 비슷하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결국 합니다. 이게 트랜스 상태고 그리고 빙의 상태인데 요즘 최근 연구는 트랜스와 빙의 상태를 미신이 아니라 환경 스트레스와 심리적 외상에 의한 문화적 반응으로 본대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트랜스와 빙의로 볼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네요, 진짜. 네. 저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치유와 공연의 경계에서 그러게요.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와. 인원들이었습니다. 논문이다, 논문. 네, 네. 와, 수고하셨어요. 네. 과학하고 앉아있네.